두 번째로 피성년 후견인을 볼게요. 성년이면 행위 능력이 있다. OX. 오예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지만 언제부터는 19세부터는 행위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년인데도 정신이 쭉 나가 있으신 분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보호받아야겠죠. 이 말은 뒤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뒤를 지켜봐주는 걸 시작하는 심판, 뒤를 후 지켜봐주는 걸 시작하는 개시 심판을 통해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법에서 맨 앞에 피가 붙으면 대부분 당하거나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자라고 하면 해를 당한 사람이란 뜻이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면 담보된 채권입니다. 딱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시험 범위에 상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상속해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인 것만 주의하세요. 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 겁니다. 어쨌거나 피성년 후견인 하면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인데,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OX. X예요. 문장에 심판받았다는 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개시 심판을 받아야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성년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요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둘 다 갖춰야 되는데, 실질적 요건은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이 쭉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치매가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신체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한다. OX. X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한능력자 제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대로 판단을 못할 만한 사람이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사람이라 보호하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라 보호하는 거죠.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취소든 추인이든 동의든 대리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신체적 육체적 제약은 안 들어갑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인데, 교재에 있으신 분은 지속적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죠. 정신이 나가 있는데 잠깐 나가 있어요? 쭉 나가 있어요? 쭉 나가 있는 거예요. 술에 만취돼서 혀가 꼬이면 의사 능력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때만 잠깐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마실 때도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주지 않는 이상 국가는 알 수가 없어요. 뒤에서도 같은 말 나올 건데요. 정신이 쭉 나가 있는지, 조금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완전히 괜찮아졌는지, 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면 국가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직권으로는 못하고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때 청구권자가 누군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본인이 못하면 배우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못하면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일정한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갑니다. 이 사촌의 범위는 어찌 보면 상식이긴 한데 간단하게라도 볼게요.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에요. 왜냐면 부모가 나를 낳았고 부모와 나 사이에는 화살표가 한 개고 나와 자식 사이에도 화살표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내 자식 사이에는 화살표가 두 개죠. 그래서 조부모와 손자는 2촌이고요. 나와 형제, 자매, 남매 간에는 2촌이라고 하는데, 왜 2촌이냐면 내가 있고 부모와 한번 연결이 되고 부모를 한번 거쳐서 형제로 가니까 화살표가 한 개, 두 개, 화살표가 두 개라서 2촌인 겁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면 나랑 부모 사이에는 화살표가 하나 있고 부모와 내 형제 사이에도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화살표 한 개, 화살표 두 개에서 나와 형제 사이에는 2촌이 성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부모가 있다면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는 화살표가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 나와 부모 사이에 1촌,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1촌이 있으니 총 2촌인 겁니다. 같은 원리로
삼촌이 왜 삼촌이냐면 조부모와 삼촌 사이에 화살표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나와 부모 사이에 하나,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하나, 조부모와 삼촌 사이에 하나, 화살표가 총 3개라서 나는 삼촌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원리면 조부모 위에는 증조부모가 계시겠죠. 부모 자식 사이니까 화살표가 1개가 더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나랑 부모 사이에 화살표 하나,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화살표 또 하나, 조부모와 증조부모 사이에 화살표가 또 하나 있어서 증조부모도 사실 삼촌입니다. 방금 일정한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예요. 지금 무슨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누가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있어요. 즉 성년인데 뒤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면 이미 피성년후견인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이미 피성년후견인인 거죠. 같은 거 2번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년후견인이 빠지고요. 성년후견 감독인도 빠집니다. 그리고 친권자는 사촌인의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미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 한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방의회 의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지나 방으로 따기에는 지방의회 의장도 지랑 방이 들어가고 의나 장으로 따기에는 의랑 장도 있어서 안 헷갈리게 단으로 땄어요. 지금 여기 채권자라는 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상속인도 여기 포함이 안 돼요. 본배사, 후독, 검단 글자 그대로 외우세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 판사는 무조건 심판을 해야 한다. OX, X예요. 상태가 어떤지 보고 결정해야지 청구 들어왔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돼요. 이때 요건 갖춰서 심판을 받게 되면 즉시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동의를 받았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미한정 중에서 미성년자는 아직 어리고 인생 경험이 부족한 거고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멀쩡할 때도 많은 건데 피성년 후견인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니까 이건 정신이 쭉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뭘 하려는데 동의를 해줬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겠어요? 동의해줘도 못 믿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2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범위가 있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 지정된 범위의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대로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상태에 맞춰서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상태가 좋아지면 범위를 늘려줄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범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태가 어떤지를 안 알려주는 이상 국가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안 알려주면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에도 직권이 안 되고 청구에 의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본배사 후독 검단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성년후견 개시해달라고 하는 거라서 성년후견인이랑 그 감독인이 빠졌는데 지금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기 전이에요? 받은 후죠. 그럼 성년후견인이랑 그 감독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후견인 중에 이들이 빠졌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후견인 중에는 이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라면이나 과일 깎는 과도 이런 거 사는 건데 대가가 과도한 경우에요?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요? 과도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얼마 안 하는 거죠. 다이소에서 과도 하나 사려면 2,000원이면 살걸요? 잘 고르면 1,000원짜리 과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사는 건 바로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누구도 취소를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일 깎는 과도 하나를 사는데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 과도를 산 거예요. 그럼 과도예요? 안 과도예요? 과도하죠.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범위에서 범 동그라미, 일상생활의 상 동그라미,
범상하다라는 말은 생소해도 범상치 않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사롭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범상치 않게 과도한 건 혼자 못하는데 뭐는 범상한 건 성년후견인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정신이 쭉 나가 있는 성년후견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면 사소하고 가벼운 거예요? 아니면 무겁고 중대하고 비싼 거예요? 사소한 거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대요. 평범해요? 범상치 않아요? 평범하죠. 그래서 범상한 건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이에요. 성년의 뒤를 지켜봐주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으로 충분하면 몇 명도 되는데, 한 사람도 되는데, 한 사람으로 부족하면 두 사람도 되고 안 되고, 되고, 세 사람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한 명으로 할 수 없다. OX, X죠. 여러 명을 둘 수 있다고 한 거지, 한 명은 안 된다는 말은 없었죠. 한 명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때 성년 후견인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인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미성년자는 자에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요? 미성년자는 누구만 됐었는데 자연인만 됐었는데, 누구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으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성년자하고 차이점이에요. 참고로 피성년 후견인뿐 아니라 뒤에 나올 피한정 후견인이랑 피특정 후견인, 얘네도 인이 들어가죠. 얘네 셋 다 인이기만 하면, 즉 사람이기만 하면 자연인도 들어갈 수 있고 법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 후견인의 권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재산행위하고 가족법상 법률 행위로 나눠볼게요. 피성년 후견인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잖아요. 즉 정신이 쭉 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해줘도 동의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한테 동의를 해준데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동의를 했든 말든 매매계약이고 증여계약이고 다 취소할 수 있어요. 동의가 의미가 없으니까 동의서를 위조했어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서가 참이든 거짓이든 어차피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성년 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대리해줘야 돼요. 반면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어때요? 아까 처음에 제한능력자 제도에 가족법이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가족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해체하는 모든 과정은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도 아닌 연애도 누가 사귀래서 사귀고 누가 헤어지래서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산보호가 주목적인 제한능력자 제도라지만 지금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은 상태가 어때요? 정신이 쭉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능력자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재산행위처럼 법정 대리인이 팔 걷어붙이고 대리를 해주면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 결정이랑 의사 표시는 당사자가 하게 하되, 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인이 미리 동의를 해주면 조금이라도 낫겠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는 오히려 대리권이 없고 동의권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이혼을 할 때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OX, X예요. 방금 대리는 안 되지만 뭐 받아야 된다고 했죠? 동의 받아야 된다고 했죠. 동의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재산법상 법률행위는 동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동의가 아니라 뭐를 대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피성년 후견인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동의를 받았지만 그래도 대리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언만큼은 제정신이면, 즉 의사 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유언은 누구든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아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봤을 때 그 중에 유언이 있었죠. 나를 잊지 마요. 날 씹지 마요.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17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든 말든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성년 후견인은 제정신이 돌아오면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은 직권으로 못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왜 그랬죠? 사람의 상태니까 안 알려주면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청구권자가 청구를 해야 국가, 가정법원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심판은 이미 받았으니
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이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제한능력자로 만드는 개시심판은 직권이 되는데 안 되는데 이미 제한능력자니까 뒤에서 지켜봐줄 후견인은 직권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성년 후견은 언제 종료할까요? 지속적으로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인데요.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돌아올지, 1년 있다 돌아올지, 영원히 안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심판받을 때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간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종료가 될까요? 정신이 쭉 나가있던 피성년 후견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즉시 행위 능력을 갖추게 된다. OX, X예요. 종료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결자 해지예요. 아까 상태가 안 좋았고 뭐가 있어서 청구에 의한 심판이 있어서 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도 상태가 좋아졌고 뭐가 있으면 청구가 있어야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안 알려주면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에도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서 하는 건데 본배사 후독검단이라는 건 똑같아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난 상태니까 후견인은 누구예요? 성년 후견인이죠. 후견 감독인도 성년 후견 감독인입니다. 이때 종료 심판이 있게 되면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능력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종료의 효력은요. 장래효입니다. 쏙 앞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보면요. 19세 미만인 사람이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18세도 미성년자고 16세도 미성년자고 3세도 미성년자고 1세도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19세 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성년자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5살도 성년이고 10살도 성년이고 15살도 성년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종료 심판의 효력은 장래효입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심판 종료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제정신, 의사 능력을 갖추고 한 거라도 종료 심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종료 심판되고 3년까지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제정신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OX, 오해요. 피성년 후견인이 심판 종료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제정신, 의사 능력을 갖추고 한 거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종료 심판되고 나서 3년까지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